유선 이어폰, 특히 인이어 타입의 특히 12만 원 정도의 10만 원 초반대의 유선 이어폰에서는 믹스가 가능한, 네, 맞습니다. 음향하는 사람이 믹싱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이어폰의 음질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어폰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이어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어폰은 유코텍 회사에서 나오는 RE1이라는 유선 이어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유코텍 회사에서 만든 RE1 인이어 타입의 형태로 나온 요 유선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는 이 유코텍은 저한테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보다 좀 더 됐을 거예요.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시제품을 하나를 들고 찾아오셔서 유코텍 사장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시제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들어보고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본 다음에 대표님께 이 제품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도 시청자분들도 다 좋아하실 만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요. 이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 단점을 알아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는 유코텍이라는 회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메이드 인 인천입니다. 메이드 인 인천. 인천에서 생산을 직접 하고 있는 완전 우리나라 토종 회사이고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오픈형 이어폰에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들을 만들었던 분이시고 소니나 아이와 같은 데에 OEM이나 ODM 제품들을 생산을 하셨던 그런 회사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메탈 외형을 갖고 있는 아주 깨끗한 외형, 깨끗한 마감이 되어 있는 메탈 외형이라는 것도 특징이고, 안에는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멀티 드라이버를 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싱글 드라이버라도 잘 만들어서 모든 대역들을 잘 낼 수 있으면 사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싱글 드라이버지만 10인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써서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게 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MMCX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력적이죠? 커넥터를 빼서 케이블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 자체가 은도금되어 있는 케이블을 제공을 해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은도금되어 있는 케이블이 기본 장착으로 딸려온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귀 속으로 쏙 넣어서 밀폐를 해서 청음을 해야 되는 IEM 타입, 그러니까 인이어 모니터링 타입의 이어폰이라는 것도 마지막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가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이 장점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생산도 우리나라 메이드 인 인천에서 만들고 있는 국산 제품이라는 것을 첫 번째 자랑스럽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형입니다. 외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소비자가가 약 12만 원 정도에 잡혀 있는데 12만 원 정도에 잡혀 있는 유선 이어폰 치고는 메탈로 하우징이 되어 있으면서 이 깨끗하게 피니시가 나온 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이 실제 제품을 눈으로 보게 되면 와, 되게 고급스럽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비싸 보이는데 이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비싸 보이고 값져 보이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도 두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유선의 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선과 유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로도 또 얘기하셨는데 언젠가는 무선이 유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날로그를 쓰던 오디오 시절에서 디지털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디지털을 다 욕을 했지만 결국은 디지털이 이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저도 기대합니다. 무선이 유선을 이기는 날이 곧 오겠죠.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블루투스의 한계에서는 사실은 유선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루투스 환경에서는 무선으로 전송을 할 때 코덱을 써야 되는데 이 코덱이 손실형 코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질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는 손실 타입의 코덱을 쓰기 때문에 이 코덱을 계속 쓰고 있는 한 무선은 죽었다 깨나도 유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요. 언젠가는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언젠가 나오기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선이 주는 매력이 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매력을 뽑는다면 뎁이라든지 아니면 데크, 그러니까 디지털 플레이어 쪽이라든지 또는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컨버팅 해주는 데크를 바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번들로 제공되는 이런 컨버터도 사용을 했지만 지금 이런 컨버터들이나 이런 컨버터들을 사용을 해서 저도 이 유선 이어폰을 들어봤거든요. 그때마다 컨버터가 주는 그런 특징이 그냥 즉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나름 이런 컨버터들에 의한 소리적 변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런 유선 이어폰에서 주는 매력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부분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요. MMCX 타입이라는 것과 MMCX 헬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MMCX 커넥터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MMCX 커넥터를 잡아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서질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손톱으로 이렇게 하려고 막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이 헬퍼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 헬퍼는 여기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냥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보이세요? MMCX 헬퍼를 사용을 하면 이 빼기 힘든 MMCX 커넥터가 꽉 누르는 순간에 그냥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 MMCX 헬퍼가 들어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MMCX 타입 커넥터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 슈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큰 편인데 커넥터 부분이 큰 편인데 그냥 딱 하기만 하면 그냥 빠져요. 지금 보이시죠? 그냥 빠지는 거. 그냥 집게 손톱깎이 하듯이 그냥 꾹 누르기만 하면 빠져요. 오히려 들어가질 않는다. 이 커넥터가. 네, 껴졌어요. MMCX 커넥터가 이렇게 껴져 있으면 여기다 대고 딱 대고서 누르기만 하면 빠져요. 네,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서 이 커넥터를 착탈하는데 사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퍼가 들어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이디어 상품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게 들어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리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소리적인 이야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이 조건 때문에 단점도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소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착용을 했을 때에 나오는 소리 품질이에요. 착용이 잘 맞지 않거나 이어 팁이 크기가 잘 맞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이어팁과 장착법을 잘 해서 귀에 넣었을 때만 지금 하는 설명이 정확히 맞는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요. 단점에도 나오니까 단점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소리적인 부분에서 장점입니다. 장점은 차음이에요. 차음. 맞아요. 이어팁도 정확히 맞춰서 귀 속에 인이어 모니터링처럼 쑥 집어넣었을 때에 착용이 잘 된 건데 그 상태에서는 차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메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차음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하우징 구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고 봤을 때 밖에 있는 소리를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도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듯한 정말 밖의 소리를 잘 차단해 주는 것이 제가 소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이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소리적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장점입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장점은 굉장히 플랫한 사운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어폰은 플랫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이어폰입니다. 플랫한 성향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35Hz부터 시작해서 15K까지, 35Hz부터 15K까지 플랫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단점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35에서
15K까지 플랫한 성향을 갖고 있는 플랫한 이어폰이에요. 이런 것을 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만 원대죠. 근데 10만 원 초반이잖아요. 12만 원이면. 그 정도 금액대에서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오는 애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10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오는 애가 있나. 해상도가 거의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대에 있는 이어폰들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견줄 수 있는 애들은 사실 굉장히 이름 있는 상급 제품들과 견줄 수 있을 만한 해상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정확히 장착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해상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네, 해상도가 정말 뛰어나서 이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들어보시면 그 해상도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건은 뭐다? 정확히 잘 장착했을 때. 네, 그때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매력입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매력은 음상이에요. 뭐 다른 거 다 떠놓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음상이 정말 정확하게 잡힙니다. 아주 정확하게 음상들이 다 잡혀요. 아주 고급 이어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 초반대에서 이런 음상이 나오는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네, 진짜 정확해요. 진짜 정확한 음상이 나옵니다. 스테레오감도 무조건 좋아요. 예, 물론 좋죠. 스테레오감도 물론 좋은데 유선에서는 스테레오감은 많은 제품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안 했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음상은 예,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되게 정확하고 딱딱딱딱 소리가 맺히는데 아주 매력 있어요. 예, 아주 매력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놓고요.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은 전체적인 음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입니다. 유선 이어폰, 특히 인이어 타입의, 특히 12만 원 정도의 10만 원 초반대의 유선 이어폰에서는 믹스가 가능한, 네, 맞습니다. 음향하는 사람이 믹싱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이어폰의 음질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이거 웨스턴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 슈어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웨스턴하고 슈어 같은 그런 제품들은 믹스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해상도와 전체적인 음질 품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2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의 음질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음질은 전체적인 음질이 음향 엔지니어가 믹싱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음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은 뭐다? 정확히 귀에 맞는 이어팁을 쓰고 귀 속으로 잘 집어넣어서 잘 밀폐를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맞아요. 굉장히 괜찮은 음질을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에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도 있죠. 그럼 단점에 대해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어팁이에요. 이 이어팁이 저는 조금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들어있는 게 뭐 대중소가 들어있는데 중을 꼽아서 테스트를 해봤죠. 저는 처음에 받았던 거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중이 원래 껴 있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중 사이즈가 제 귀에는 조금 컸어요. 좀 컸고, 크면 보통은 이렇게 하면서 뭐 이압이 느껴지거나 밀폐가 돼서 너무 답답하게 밀폐가 돼서 좀 문제가 되는데, 얘 이어팁은 조금 두껍다 보니까 우그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넣었을 때 크기가 안 맞으니까 공기가 새고 잘 밀착이 오히려 더 안 돼요. 이어팁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귀 속에 잘 안 들어가고 밀착이 안 되고 소리가 좀 새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이어팁이 잘 안 맞게 되면 여러분들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반드시 이어팁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팁이 저 같은 경우는 제 귀 크기가 중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들어있는 동봉되어 있는 이어핏 중에서 소자를 꼈습니다. 네, 소자를 끼니까 귀에 잘 밀착이 되고 밀폐가 잘 되더라고요.
요 이어팁은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의 대중소가 아니라 한 4가지 타입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어팁들을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의 소자가 어떻게 보면 중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의 소자가 중소 정도 되고 사실 소가 없어요. 소자 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 크기가 있고 중소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가 있는 게 맞는데 지금 기본 중으로 제공되는 게 한 중대 정도 좀 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어팁을 조금 더 밀착이 잘 되고 잘 들어가게 하는 걸로 기본 제공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귀 속에 꽉 쑥 집어넣어야지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지금 아까 설명했던 그 장점대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귀에 쑥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쑥 들어가기는 조금 모양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웨스턴과 같이 약간의 이니어 타입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서 귀 속에 싹 넣게 되면 웨스턴이 귀에 들어가듯이 그냥 쑥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웨스턴이 그건 정말 잘했거든요. 웨스턴들 딱 착용해보면 알아요. 그냥 귀 속에 쏙 들어가는 그 느낌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좀 단점 뽑자면 메탈의 이런 구조는 마음에는 들지만 좀 더 인체 공학적인 설계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면 귀 속으로 좀 더 잘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팁이 잘 맞고 귀 속에 깊게 잘 들어가야지 아까 장점에서 설명했던 이 음질이 나오거든요. 아까 장점에서 설명했던 이 음질이 나와요. 이 음질을 경험하려면 사실은 이어팁도 괜찮아야 되고 귀 속으로 자연스럽게 깊게 들어가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이게 플랫한 성향이라고 했죠. 소리적으로 톤 밸런스적으로 플랫한 성향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이나믹한 저음을 원하시거나 EDM이나 힙합과 같은 약간 강한 저음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소리와 약간 좀 세밀하고 정교한 소리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고요. 저처럼 음향을 하거나 음악을 하시는 분이 플랫한 성향을 찾으면서 음악을 만들거나 음향으로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 잘 맞는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조금의 제가 좀 피끼하게 약간 좀 단점을 좀 찾아볼게요. 톤 밸런스예요. 이 톤 밸런스는 제가 분명히 플랫하다고 했죠. 35부터 시작해서 15K까지 플랫한 성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의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의 단점들. 뭐냐면 제가 들을 때에는 5kHz를 중심으로 4.5부터 시작해서 5.5까지 딱 5kHz의 딱 그 구간이 한 1, 2dB 커요. 한 1, 2dB 정도가 크더라고요. 아쉬웠어요. 거기가 1, 2dB만 안 크고 살짝 그냥 조금만 버텨줬으면 진짜 소리가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도 5kHz를 중심으로 1, 2dB 정도가 컸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움이었습니다. 그게 제 귀에는 아쉬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거는 그렇게 5kHz를 중심으로 살짝 올라왔는 반면에 7kHz는 딥이 있어요. 딥으로 소리가 깎여 있는데 7kHz는 한 3dB, 3, 4dB 정도 줄어져 있더라고요. 소리가 오히려 내려가 있었어요. 3dB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3dB 정도 이렇게 좀 딥이 있었는데 7kHz 중심으로 그 부분이 원래 치차름 대역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게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웠어요. 이게 진짜 레퍼런스용처럼 완전 플랫하게 쓸 수 있으려면 그 7kHz 대역대까지 쭉 잘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마지막 아쉬움은 15kHz 이상대예요. 제가 분명히 고음역도 굉장히 잘 나오는 이어폰이라고 말씀드렸고 플랫하게 그리고 제가 청음을 하기로는 정말로 이런 이니어 커널형 이니어 이어폰 중에서는 대부분이 10kHz 이상대의 초고역이 레벨이 조금 좀 다 작아요. 한 1, 2dB 정도 좀 작거든요. 평균적으로 좀 다 그래요. 1, 2dB 정도 10K 이상대 소리가 조금 작은 편인데 얘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애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8K부터 시작해서 15K까지가 굉장히 플랫하게 잡혀 있어요. 마치 중음역 때 나오는 그 레벨 그대로 8K부터 15K까지 쫙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잘 들리는 그런 이어폰인데 과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과하지 않은데
과하지 않고 8K부터 15K가 쫙 잘 들리는데 15K 이상에서부터는 롤오프가 있어요. 15K 이상에서부터 롤오프가 딱 생기면서 고음이 초고역대가 싹 날아갔는데 아쉬웠던 거죠. 그게 약간 좀 16, 17까지만이라도 쭉 뻗어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8K부터 15K까지가 워낙 잘 나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듣는 순간에 고음이 굉장히 이쁘게 시원하게 잘 나온다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아주 피끼하게 얘기를 했을 때 15K 이상에서 롤오프가 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플랫하게 나와줬으면 완전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뽑은 단점에 답니다. 이게 장점, 단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서 저는 유코텍 제품을 이번에 접하면서 시제품부터 접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기술로 이 정도 이어폰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12만 원에 이 정도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 이거는 무조건 박수를 쳐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정말로요. 무조건 박수를 쳐야겠다고 느꼈고 이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회사면 조금만 손질하면 이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응원하게 됐고요. 갑자기 유코텍을 갑자기 응원하게 됐고 유코텍 사장님을 제가 한 2번 정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철학에 대해서 소리적인 철학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RE1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 하우징 메탈에 대한 그런 디자인, 귀 속으로 들어갈 때의 인체 공학적인 그런 각도나 디자인, 그리고 이어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귀 속으로 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만 해결한다면 정말로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유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어티도 바꾸고 케이블도 바꾸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패키지가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서 RE1의 다음 모델이 또 나와도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그냥 유선 이어폰으로 소개를 하려다가 제가 듣고선 굉장히 마음이 많이 바뀐 것이, 이게 진짜로 음향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믹싱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해상도와 그런 소리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함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요.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공동구매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유코텍이 RE1에 런칭을 해서 사실은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칭은 며칠 전에 먼저 했고요. 유튜브로는 지금에서야 런칭을 하는 건데, 이 제품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거와 지금 오늘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거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수량 제한이 있다라는 게 이 오늘의 공동구매의 그냥 딱 그 한계점이고요. 수량 제한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원래 정상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공동구매 금액부터 그냥 얘기를 하고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원래 이 가격이 정상가는 11만 9천 원, 그러니까 약 12만 원 정도로 하는 제품입니다. 정상가는요. 그리고 뭐 보통 이런 제품들이 나중에 출시가 되면 한 1, 2만 원 정도 더 싸게 해서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런칭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 그 금액은 79,90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구매 가격은 79,900원, 그러니까 약 한 39,100원 정도 빠진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수량 제한은 1000대고요.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사시고 싶으시다 들어가면 이어폰 샵을 가세요. 저는 사실은 유코텍 샵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풀었는데, 유코텍 대표님께서는 이걸 이어폰 샵을 통해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오프라인도 이어폰 샵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 링크도 공개할게요. 링크에 있는 그 링크도 이어폰 샵을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혜택은 동일하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하게 혜택은 얻으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사시게 되면 물건을 바로 가지고 가실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지금이 추석 기간이다 보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서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뭐 시간 되시면 그 이어폰샵 한번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물건도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 이어팁과 귀 속에 잘 밀폐되어야 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덱들을 이용을 해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그렇게 좀 느껴보신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량은 1000대가 한계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한계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의 공동구매고요. 사실은 이번에 공동구매를 이렇게 좀 원래 9월에 행사처럼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추석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못했고 이 공동구매 행사 이외에 다른 것들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선 기부에 관련된 것도 추후에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 행사에 대한 것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밑에 있는 그 영상 상세보기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적극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유코텍의 RE1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구매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국산 제품 중에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서 자랑스러운 또 한국인이어서 또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음향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